보시면 방금 강의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쭉 강의하실 분들을 그 강사들을 이렇게 그런 가르치는 왕강사십니다. 왕강사.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매주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왕강사인 것만큼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을 왕처럼이라고 한 2배 정도 크게 이렇게 쳐주시면 네, 또 귀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철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왕강사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강의하신 분이 소개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앞에 강의하신 분이 이제 저한테는 일종의 제자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앞에 저한테 배우신 분이 강의하면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앞에 앉아서 혼자 긴장 굉장히 하고 있었네요. 이 얘기가 썰렁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죠? 네. 저는 지식텔레에서 회장이고요. 오늘은 여기서는 첫 시간이라서 이 지식텔레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지식텔레이를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여러분 별로 반가운 표정이 아니에요. 왕강사라서 머리도 왕크죠? 네, 맞습니다. 이 가지고 계신 그 소개에 나오는 사진이죠. 맞습니다. 너무 잘 나와. 친구라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런 얘기 너무 솔직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보기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자, 보기 불러드릴게요. 제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1번 교수 같다, 2번 강사 같다, 3번 선생님 같다, 4번 조폭 같다. 네, 조폭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폭 같죠? 배우 같아요. 전공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인문대학 나왔다, 성대학 나왔다, 서범대학 나왔다, 공대 나왔다. 공대죠. 그 어디 가서 저보고 조폭 같다, 공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4범대 나왔습니다. 4범대. 이러면서 4범대 나왔고 뭐 임용고시 치지 않았습니다만 4범대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첫인상에 조폭 같으면 이거는 저의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제가 그럼 첫인상에 조폭 같다면서요? 이게 저의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강의하려고 무대에 섰는데, 그죠? 이미 강의하려고 무대에 섰는데 첫인상에 조폭 같아요. 이거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왜 장점일까요? 기억하기죠. 아, 기획하기 좋아요? 조폭 같으면? 또 분위기를 확 띄워줘. 무서워서? 어디 가니까 무서우니까 집중이 잘 되잖아요. 뭔 얘기했는데. 여러분, 첫인상에 조폭 같은 건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강의하려고 섰는데 첫인상에 조폭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제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제 이미지가 더 좋으실 거예요. 왜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죠? 조폭을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강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이렇게 나쁘다는 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인상이 조폭 같았다. 이건 장점이 단점이에요. 이건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강의하러 안 부를 테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사진이라도 잘 찍어놔야 되는 거지. 사진 보고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향기노트 오늘 4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업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물이 나요, 사진이 나요? 2년 전 사진이에요, 참고로. 10년 전 사진 아니에요. 그럼 또 2년 만에 저렇게 사람이 박성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나요? 전부 우리 묵비권 행사하시노. 실물이 나다 손 들어보세요. 야, 제일 먼저 드시는 선물 드릴게요. 오늘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에 선물 드리려고. 이거 제가 3번째 쓴 책인데, 네. 끝나고 사인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심이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났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실물 났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실물 났다는 소리 듣고 싶죠? 근데 저한테는 왜 사진이 났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에 실물이 더 나아요, 사진보다? 여러분은? 네.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솔직해야지. 진실을 말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살면서.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 너무 진실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진실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독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독설인 줄 가끔 모릅니다. 예를 들면요, 키가 150인데 여자분이 몸무게도 150kg예요. 그 몸무게가 키가 똑같아.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름답다 생각이 들까요? 삶이 즐거울까요? 아니죠.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누가 솔직하게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여자의 몸이냐? 이게 사람 몸이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죽으라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저한테 신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해 주시면 뭐 짜증 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 뭐 열받습니까? 괜찮죠? 거짓말도 괜찮아요. 강사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실물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실물 났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피부를 꼽죠? 제가 기분 좋으면 강의도 잘할 테고 제가 기분 좋게 강의하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죠? 서로 좋으니까 이럴 때는 뭐 하는 게 낫다?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낫다. 연습해볼까요? 실물이 나요? 사실 나요? 그렇죠. 이런 걸 단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육의 효과다.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 있나 봐요. 도저히 이게 말씀 못 하시겠나 봐요. 자, 여러분 듣고 싶은 말 해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자로? 배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피해보지 않는다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해요. 강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원래 이 강의하기 전에는 IT 업체에 기술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이 교육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은 나왔지만 IT 업체에 들어갔어요. 벤처 기업에. IMF 때. 원서 25군데 넣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면접만 보면 합격할 자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면접 보러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그 취업지원센터에 가니까 그 공고가 하나 났더라고. 벤처 기업에. IT 기업인데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기술영업사원을 모집한대요. 그런데 원서 접수를 우편으로 하래요. 그래서 이 우편으로 하면 또 면접 보러 오라 소리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범대 출신이 화학 전공이었거든. 그러니까 IT 업체에서 저를 채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들고 회사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묻길래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원서 내러 왔습니다 하고 면접 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약속하셨네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약속하면 얼마나 했겠지. 그래서 약속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사장님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장님이 면접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면접을 봤어요. 26번째 원서낸 회사에서.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IT에 관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10대까지 이렇게 질문 받은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정말 한결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대 번 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원서를 왜 냈어요?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있게. 그럼 자신있게 틀리는 게 나아요. 그죠? 자신있게 모르는 건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저 금방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자기 표정이. 그러더니 연봉 얼마 받고 싶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래서 연봉은 하는 만큼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장 되는 게 목표거든요. 굉장히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뭐 학회장하고 초학생회장 선거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남 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받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조봉을 얼마 받고 싶습니까? 아, 이거는 조봉을 물어본다는 건 좀 이제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근데 조봉을 말하려고 하니까 해놓은 게 없잖아요. 하는 만큼 받겠다 했는데. 그래서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규정대로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규정대로 78만원 주시더라고요. 78만원 받고 1년을 다녔습니다. 그 회사에. 거의 12시쯤 퇴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집사람도 와 있는데 네? 거의 12시쯤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 3년 뒤에 이사가 됐잖아요. 이사 뭔지 아시죠? 이사 가는 거 말고 이사. 여기 이사 되려면 4월로 출발하면 그 다음 뭐예요? 승진? 대리죠. 주임 있는 회사도 있고 대리는 뭐예요? 과장. 과장 다음 뭐예요? 차장이죠. 차장 다음에 부장. 부장 다음 뭐예요? 이사. 이사 되려면 승진 몇 번 해야 돼요? 6번. 근데 제가 3년 만에 이사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년에 승진을 2번씩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대리도 못 따라봤고 부장도 못 따라봤어요. 바로 임원이 됐기 때문에. 임원 되고 한 1년 지나니까 제 연봉이 삼성전자 15년 다니신 분보다 많더라고요. 누가 대박이었어요? 그때 판공비만 120만 원이었어요.
판검비 뭔지 아시죠? 인문단원들이 법인카드 중에 쓰라고 그러는 그 판검비가 제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원에서 다닐 필요 없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신들 뭐 조원에서 다니라고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큰 기업에 다녀도 15년 다닌 사람보다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어떤 회사에 다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여왕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피겨 강국이었습니까? 불모지잖아요. 그런데 김연아라는 선수가 딱 나타나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돼요? 피겨 강국이 되는 거예요. 피겨 강국에서 태어나서 피겨 여왕이 되는 게 아니죠. 박태환 선수가 수영의 달인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뭐가 돼요? 수영의 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속한 조직이 좋은 조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별로라고 해도요. 내가 훌륭한 가족이 되면 우리 가족이 뭐예요? 빛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회사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금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일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서 창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아무튼 그 당시에 대구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서울에서 대구에 오면 택시들이 이렇게 동대문입니다. 택시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무실이 동부정류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걸어가면 15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좀 급한 일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기사님이 동부정류장 갑시다 하는 소리 듣자마자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1시간 됐었나 봐. 근데 손님이 타더니 동부정류장 가재. 기본 요금이거든. 그때 아마 1,800원이었을 거예요, 기본 요금이. 어제 택시 타보니까 2,800원이 돼요. 많이 올랐대. 하여튼 1,800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기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끼어드니까 갑자기 끼어드신 분 집안을 게시판 만드는 거예요. 근데 끼어드신 분이 그 게시판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욕을 누가 다 듣고 있어요? 제가 다 듣고 제가 저하고 자기하고 둘이 듣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끼어든 사람은 못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열받으면요 욕하지 마세요 혼자. 그 내가 내한테는 욕이잖아. 끼어든 사람 못 듣거든. 근데 욕 정말 하고 싶으면 차 옆에 서고 창문 내려봐라 해놓고 대놓고 있어요. 그래야 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게 기분이 별로예요. 자꾸 짜증내고 뭐 욕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도착했는데 요금이 1,800원. 잔돈 200원 있잖아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 받았어요. 짜증나서. 나도 짜증나서 받았어요. 200원 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저는 택시를 타면 3,100원에 넘으면 900원을 안 받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의 줄 수입원이 그거 아닙니까? 잔돈. 근데 그걸 안 받으면 900원을 안 받으면 이 기사님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 저도 행복하잖아요. 그 9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0원 받았어요. 짜증나니까. 200원 받으니까 이분이 기분이 더 좋아졌겠어요? 더 짜증나겠어요? 더 짜증나겠지. 인사도 안 하더라고. 그럼 이분 다음 손님 타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잔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분 일과가 어떻게 돼요? 짜증내고 잔돈 못 받고 짜증내고 잔돈 못 받고 하루 종일 짜증내고 잔돈 못 받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험을 해봤습니다. 친절한 택시 기사님하고 안 친절한 택시 기사님하고 월 수입이 얼마 정도 차이 나나. 제가 한 몇 달 동안 계속 택시 탈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30만 이상 차이 납니다. 팁 받는 수준이 다르거든.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택시 타시면 좀 불친절한 택시한테 한 달에 얼마 보세요 물어보시고 친절한 기사님한테 얼마 보세요 물어보세요. 수입이 한 30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즐겁게 일하면 돈이 따라온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태어나서 제일 친절한 택시 기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백발이었습니다. 연세가 63세라고 하대요. 그분은 운전을 하시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신나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사님 뭐가 그렇게 신나십니까? 그랬더니 기사님 말씀이 안 신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택시 타고 운전하면서 구경 다니는 게 정말 재밌는데 안 즐거울 게 뭐가 있냐고. 이분은 놀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돌아다니는 게 취미고 손님이 팔공산 가자고 그러면 팔공산 구경해서 좋고 시내 가자고 그러면 시내 구경해서 좋은데 이 내리는 손님들이 돈 준대 얘기해요. 돈 준다. 그 자기는 하루 종일 자기 하고 싶은 걸 돈 받으면서 하니까 너무 사는 게 재밌대.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즐겁게 일하시니까 돈이 따라오죠. 그랬더니 맞죠? 하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803 순환도로 뭐 동화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죠? 벚꽃이 예쁘죠?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대구 동성로 아시죠? 그래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이 손님이 803 동화사 시설지구 식당 주인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세요. 거기는 미터기로 가는 게 아니고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끊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만 원입니다 했더니 그 손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기사님 내가 10년째 장사하는데 15,000원 이상 준 적이 없어요. 깎아달라는 거지. 그 기사님이 입장이 뭐예요? 보통사람도 안 된다 했는데 이 기사님은 803에 놀러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나들이 사면 가이시도 뭐 타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나들이 가듯이 이제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벚꽃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물어봤대 손님한테. 손님 우리 내려서 벚꽃 구경 좀 하고 안 갈래요? 물어봤대요. 뭐 자꾸 매장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또 손님이 신기하게 그럽시다 좋지요 내리더래. 이 사람 어디 사는 사람? 팔공산 사는 사람. 저거 동네 구경하다가 내리더래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짓을 하더래요. 내려가지고 이 벚꽃이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눈처럼 날리잖아요. 이걸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냄새 맡고 뿌리고 혼자 영화면 찍더랍니다. 한 5분을. 그래 기사님이 이걸 쳐다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 내가 오늘 쏘갔네. 이 사람이 이 동네 사람 아니네. 10년 동안 장사한 사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동네 보고 누가 그래 좋아합니까? 두 번째 든 생각은 이거래요. 내가 만약에 쏘은 게 아니면 이 인간 제 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상하면서 갔대요. 가서 이제 식당 앞에 딱 내려주니까 이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3만 원 주더래요. 그리고 기사님이 15,000원 받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데 기사님 너무 감사하다. 근데 기사님 덕분에 오늘 내가 우리 동네 이리 예쁜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약속하지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면서 15,000원 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뭐 받아주지요. 그거 받았는데. 그리고 저 내릴 때 자료도 800원 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갔으니까. 이분 돈 많이 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업과 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택시기사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택시기사님의 직업이 뭐예요?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질문합니다. 택시기사잖아. 어렵지 않죠? 이 택시기사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택시 운전이죠. 그냥 운전이 아니고 택시 운전. 택시 운전 왜 합니까? 돈 벌라고. 그럼 저는 뭐였습니까? 돈이었던 거예요. 1,800원짜리. 1,800원짜리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어때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사람 집안 기지만 만들고. 돈이 안 되니까. 만약에 제가 꿈에 가서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친절하게 욕 안 하고 잘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택시사님은 돈 벌려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돈 안 되는 인간이 탔으니까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죠. 맞죠? 이게 직이에요. 택시기사에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 직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직업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두 번째 택시기사님은 어땠습니까? 그냥 운전하는 자체가 즐겁죠. 이분은 하는 일이 뭐예요? 직업은 택시기사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구경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경 다니는 사람은 뒤에 타는 손님이 누구예요?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뚱하게 갑니까? 입학하면서 갑니까? 이분은 누가 타도 입학으로 하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는 일이 틀리죠. 이런 걸 우리가 업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업으로 산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지극히 좋아하면 언젠가 시급자가 되지만 업을 좋아하면 영원한 직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라는 직을 추구하면 언젠가는 택시기사도 못하지요. 실업자가 되잖아요. 근데 놀러 다니는 업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택시기사에도 되고 관광버스기사에도 되고 버스기사에도 되고 여행사 가이드에도 되고 문화유산 행사에도 되죠. 그 업을 추구하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직과 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업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느껴보세요. 업과 직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도서관에서 사서 업무를 하신다. 이게 직으로 보면 뭡니까? 사서지요. 하는 일은 뭡니까? 사서분들이 뭐 하십니까? 책 정리한다 쳐요. 그럼 사서분이 하는 일은 책 정리죠. 근데 그걸 20년 하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가 없죠. 근데 사서를 업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서가 하는 업이 뭐예요? 업. 책 정리를 하면 누가 도움을 받아요? 시민들이 도움을 받겠지.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언제든지 쉽게 찾아서 지식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업으로 표현하면 사서의 일은 책 정리가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럼 그 사서일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게 사서일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상을 받을 날이 와요. 시민의 추천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가 더 좋아요? 지구로 사는 게 나아요? 업으로 사는 게 나아요? 업으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배우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려고 강의를 하지 마라. 업이 있어야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 거다. 강사가 강의를 하려고 강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돈 벌려고 강의를 하는 거죠. 지구로 강의를 하면 강사는 돈 벌려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다 돈이에요. 근데 오늘 무료니까 돈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제가 50만원짜리 강의를 갔다 예를 들어서 근데 50명이 갔다. 그럼 뭐예요? 두당 10,000원이에요. 누가 화장실 가잖아요. 10,000원 나간다 이렇게 2만원 절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 근데 업으로 보면 어때요? 그럼 제 업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제 업이 이거예요.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저는 그 IT 업체에서 기술 영업하다가 임원이 되고 나와서 다시 IT 업체 대표이사를 했었어요. 법인을 창업해가지고. 그 대표이사 창업을 한 다음부터 그 일이 하기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했어요.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좋아함과 동시에 잘하는 일이 뭔지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강남에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학원 돈 줘도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때부터 책을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강남에 일주일에 2-3번씩 교육받으러 다니고 뭐 저자특강에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 활동을 하면서 찾은 제 업이 바로 이거예요. 아 나는 인재 양성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걸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어요. 인재 서포터라고. 인재 되고 싶은 사람, 서포트 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게 저의 업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사가 되려고 강의한 게 아니고요. 이 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강의가 저한테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재 서포터로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다 인재시거나 인재 양성하고 싶은 사람이거나 인재 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강의하는 저도 어때요? 흐뭇하죠? 돈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알면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면 그 보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문자 옵니다.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업만 있고 할 일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두자로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할 일을 찾을 때 뭘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강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무대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앞에 나가면 떨지 않아요. 저 여기서 있는 모습들만 안 떨죠. 그래서 사람 많을수록 안 떨어요. 적을수록 떨고.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안 떨어요. 이런 걸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습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강의하기가 나한테 맞겠다. 무대 체질이니까. 그 다음에 글을 쓰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에서 일기장 하루 일기를 가장 많이 쓴 학생이었어요. 29페이지를 썼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글을 너무 많이 쓴다고. 문고지 일기장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전교에서 하루 일기를 가장 많이 길게 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6학년 때 글짓기상을 11개 받았어요. 그리고 전교 1등도 한번 해봤어요. 그 글짓기 대회가 방공 글짓기 대회였어요. 첫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 전교 1등을 했다고 체육상을 받았는데 월요일날 조회 때 운동장에 조회하잖아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저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첫 문장이 6.25였어요. 6.25. 그래가 하루 종일 연습을 했는데 그 다음날 비 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6.25가 기억이 납니다. 글쓰기를 좋아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사회생활하고 뭐 공부하고 이러느라 까먹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뭔지를. 그래서 그걸 30대 중반에 돼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작한 게 강연이고 책쓰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이렇게 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하는 모습은 그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성공했죠? 네. 돈을 얼마 벌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성공했죠? 여러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주시니까 저는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오갈 때가 많아요. 즐기다 보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 영향력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강의하고 글쓰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강사를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수입이 없죠. 근데 강의하려니까 불러주질 않잖아요. 그럼 강의 언제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강의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고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강좌 이름이 나만의 인생 전략 만들기라는 강좌입니다. 여러분 브로셔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아직도 해요. 그때는 단체로 수업을 했습니다. 15명 정원. 그 1기를 15명 정원했는데 1기가 왜 15명이 왔냐면 지인들만 나와. 그래서 15명이 됐어요. 근데 3기쯤 넘어가니까 신청자가 3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강의하는 당일날 1명 온 거예요. 신청 3명 했는데 1명이 온 거예요. 그 1명이 저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강의장에 혼자 떠보니까 저보고 이러대요. 강사님 저 수업 들은 걸 알 테니까 집에 가면 안 됩니까? 이해되더라고. 근데 저도 그 수업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의감이 들어요. 그게 아침 9시부터 저희 7시까지 하는 9시간짜리 강의 있어요. 근데 한 명 앉혀놓고 9시간 하려니까 저도 싫더라고. 근데 이거 한 명 앉혀놓고 9시간 강의를 하면 적자에 대관료가 들어가요. 대관료가. 수강생이 한 10명 정도 와야 적자인데. 그래서 회의감이 막 드는 거야.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게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건가? 이러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기회다. 기록 세울 기회가 왔다, 기록 세울. 대한민국에서 한 명 앉혀놓고 9시간 강의한 강사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유명한 강사가 됐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한 명 앉혀놓고 열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 포기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9시간 동안. 하기 전에는 제가 더 힘들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스스로하고 사람 앉아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누가 더 힘들다? 책상도 이거 비슷했다, 그때 강의장에. 그래서 선생님하고 저 정도 사이 돼요, 거리가. 그분 앉아있고 저는 서서 했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울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사람이 훨씬 힘들었대요, 훨씬. 왜냐하면 씻어줄 데가 없어, 첫째. 제가 지금부터 설명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이분이 미시려고 하는 거 있죠? 천장 맞다가 책상 맞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2시간 좀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제발 질문 좀 그만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자꾸 물어대니까. 그럼 나만 인생 전략 만들기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대니까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혼자 대답하다 지쳐가지고 제발 질문이라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학생이 나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하세요. 계속 했잖아요. 저녁 7시까지. 저녁 7시에 집에 가면서 저보고 이러대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도망가려고 해놓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덕분에 저는 개인 레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개인 레슨 9시에 갔으면 수강료가 10배인데 개인 레슨 잘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더 감사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기회다. 기록 세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보니까 더 큰 게 들어있었어요.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그날. 그게 뭐냐? 저는 그날 이후로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강의를 하러 가도 한 명 이상 앉아있더라고요. 세상에 반명이 오지 않잖아, 반명이. 사람 반찬하고 이러진 않잖아, 그죠? 그리고 한 명 이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한번 보자. 한 70분 되나?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9시간 강의가 아니에요. 한 명 이상 앉아있는데 길어봐야 2시간 강의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닥을 친다는 건 가끔 사는데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첫인상이 안 좋다는 걸 즐겁듯이 첫인상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바닥을 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기대할 게 없잖아.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뭘 할 때는 마음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강의가 평생 강의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날 얻었어요.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이 있죠. 우리가 뭔가를 진심으로 배우고 얻으려면 생각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 경험해봐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으면요. 일단 그거를 시작해 보셔야 된다.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강사가 강의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빨리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강사가? 강의를 최대한 빨리 많이 망쳐보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 강의를 안 하려고 해요. 준비되면 하려고 해요. 제가 맨날 듣는 말이에요. 강의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실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실력이 되는 날이 없어요. 왜? 강의를 해야 실력이 쌓이는데 실력 쌓아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실력 쌓일 날이 없지.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려고 하면 강의를 망칩니다. 그런데 강의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강의를 하면 망칠 수가 없습니다. 망치는 걸 목표로 해보면 마음이 편하거든. 기댈 게 없잖아요. 그럼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청중은 좋아합니다. 굳어서 어색해하는 강사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경험을 통해서 강의할 힘을 얻었고 그래서 북텔링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북텔링이 뭐냐? 아무도 강의를 안 불러주니까 책 읽고 강의해야지. 책 한 번 읽고 특강으로 북텔링 한 번 하고 제가 돈 내서 빌리고 그러니까 제 강의장비 제가 내고 돈 쓰면서 강의한 거지. 돈 쓰면서 그렇게 북텔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경험한 겁니다. 2008년 2월 28일 날 1회 북텔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북텔링을 7년 6개월째 하고 있어요. 오늘이 7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8월 28일이니까.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북텔링을 계속 하다 보니까 95회쯤 해보니까 지지텔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작권도 문제가 되고 또 수준도 높여야 되겠고. 그래서 지지텔링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 지지텔러들이 모이니까 뭐 한국 지지텔러 협회가 된 거예요. 제가 초대 회장이자 마지막 회장이에요. 그 지지텔러 협회가 된 거예요. 이 협회를 만들고 이제 지지텔러 양성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협회 만들어 보니까 나도 북텔링 한번 해봅시다. 배우겠다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외부 강의는 안 들어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강의하는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북텔링도 가르쳐 드리고 지지텔링도 가르쳐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강사 가르치는 왕강사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그 신문에도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하신 김상우 선생님이 우리 프로페셔널 지지텔러잖아요. 저하고 한 2년째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몇 회입니까, 여러분? 418회째 이 지지텔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지텔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도서관 사진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겠습니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업 때문입니다. 인재를 서포트해야지라는 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지텔링을 418회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 돈 안 되니까. 이 지지텔링은 아직도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무료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죠. 업을 실천하면서 살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 지지텔링을 하다 보니까 강의안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죠. 저는 만들어 놓은 교환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100번 오라고 해도 다 다른 강의할 자신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 교환이 많으면 똑같은 기업에 강의를 해도 10번 가도 다른 강의를 할 수 있죠. 보통의 강사들은 3번 이상 불려가기를 힘들어합니다. 할 말 없다고. 근데 저는 100번 갈 수도 있어요. 저 20번까지 나왔어요, 현재. 같은 회사에. 2년 동안. 매달. 30번도 갈 수 있어요. 왜? 매주 이렇게 지지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바로 인재를 양성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사에서 돈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벌써 포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진짜 향기 넘도록 한 15분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업은 뭐냐는 거죠.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이 업이 뭔가를 생각하고 찾는 그 과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행복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스트레스 받고 내일 행복하려고 하시죠? 그죠? 오늘 화나도 참고 내일 잘 살려고 하시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받으면 내일 병원 가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행복하고 싶으면 오늘 뭐 해야 돼요? 행복하고. 내일 즐거우고 싶으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즐겁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세요.
내 업이 뭘까를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업을 못 찾아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업 없이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나의 업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 한 주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돈 좀 내셨나요? 네. 역시 왕강사가 틀리죠? 네. 농담이고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